물러가라! 다시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느 가문의 7살 아이가 밤중에 혼자 도깨비 소굴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올 때 그 아이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담뱃대가 들려 있었고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던 도깨비 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아이는 칼 한 자루 들지 않았고 주문 한마디 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만 열었을 뿐인데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도깨비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의 여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 속 복과 지혜를 여러분께도 나눠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 이씨 가문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택 뒤편으로는 깊은 연못이 있었고 그 옆에는 수백 년 묵은 정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고즈넉한 풍경이었지만 해가 지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연못가라 불렀습니다. 연못과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푸른 불빛이 어른거렸으며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도깨비가 득실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곳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택에는 7살 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항복, 본관은 덕수, 이씨 가문의 적장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의 눈빛은 또래와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항복이는 마루에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곤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이씨 영감은 손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영감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손자 예뻐하는 할아버지의 과한 칭찬쯤으로 여겼습니다. 7살 아이가 아무리 영특해봤자 얼마나 영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씨 영감은 하루 종일 마당을 거닐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연못가 정자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담배가 생각났는데 담뱃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차, 연못가에 두고 왔구나. 영감은 중얼거렸지만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못가는 낮에도 으스스한데 밤에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져와야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항복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영감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 항복아. 밤에는 위험하다. 내일 가져오마. 하지만 항복이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항복아, 거긴 도깨비가 나온다는 곳이란다. 어린 내가 어찌 도깨비라도 사람만 못하겠습니까?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영감은 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복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거라. 무서우면 바로 돌아오고. 영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항복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항복이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밤만 되면 떨었지만 항복이는 오히려 밤의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본심, 사물의 본질, 상황의 진실. 항복이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말로 찌르는 능력. 어른들은 이것을 말재주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논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은 논리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항복이는 그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찾으러 가는 길. 항복이는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라는 것들도 결국 이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생각 하나로 아이는 어둠 속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연못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저택에서 30보쯤 떨어진 곳이었지만 밤에는 그 거리가 몇 배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고 연못에서는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항복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수면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자나무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항복이가 정자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시커먼 형체들이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키는 사람보다 훨씬 컸고 몸집은 황소만했습니다. 뿔이 난 것, 곱사등이인 것, 눈이 셋인 것. 제각각 다른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흉측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도깨비들이 항복이를 빙 둘러쌌습니다. 크크크, 인간 새끼가 이 밤에 여기까지 왔구나. 살이 통통하게 올랐는걸. 맛있겠다. 겁도 없이 혼자 왔으니 이놈간도 크겠어. 도깨비들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입에서는 썩은 내가 풍겼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오성대감이시다. 그 순간 도깨비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담뱃대를 당장 찾아 바치지 못할까? 7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기세는 마치 조정 대신이 호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당황했습니다. 인간이, 그것도 어린애가 자신들에게 명령을 하다니. 오성대감이라니. 이놈이 무슨, 대감이면 어떻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도깨비 하나가 투덜거리려는 순간 항복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감히 대감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당장 담뱃대를 찾지 못하면 너희 모두 벌을 받을 줄 알아라. 그 당당함에 도깨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깨비 몇이 정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담뱃대를 들고 돌아와 항복이 앞에 공손히 바쳤습니다. 대감님, 여기 있습니다. 항복이는 담뱃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중 하나, 덩치가 가장 큰 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깨비 대장인 듯 했습니다. 대감님. 도깨비 대장의 목소리는 비굴했지만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면 저희가 너무 섭섭합니다. 무슨 소리냐? 수수께끼 내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 도깨비들도 심심한데 대감님께서 재미 좀 보여주십시오. 도깨비 대장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대감님께서 지시면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좀 주시고 재미있게도 좀 놀아주셔야 합니다. 항복이는 도깨비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답을 못하는 문제를 내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보아라. 도깨비 대장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도깨비는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깊은 연못물을 전부 퍼내려면 모두 몇 바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가지 크기도 연못 깊이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깨비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저건 답을 못할걸? 인간 주제에 우리와 겨루려 하다니. 하지만 항복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멍청한 놈. 도깨비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 연못보다 더 큰 바가지만 있다면 딱 한 바가지면 될 것 아니냐? 도깨비 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가지 크기도 정하지 않고 문제를 내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작은 바가지면 10,000번이 걸릴 수도 있고 큰 바가지면 한 번이면 될 수도 있다. 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도깨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던진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꼴이었습니다. 이건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이건 내 승리다. 그런데 나는 너그러우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항복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묻겠다. 도깨비들이 긴장했습니다. 너희가 지면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라. 약속하겠느냐? 그야. 약속하느냐? 항복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좋다. 항복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겠느냐? 아니면 서 있겠느냐? 순간 도깨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앉는다고 대답하면 항복이가 서 있을 것이고 선다고 대답하면 항복이가 앉아버릴 것입니다. 어떤 답을 해도 틀리게 되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서. 대답해라. 앉겠느냐? 서 있겠느냐? 그건. 다른 도깨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대답할 수가 없잖아? 뭐라고 해도 지는 거 아냐? 이 꼬마 귀신이. 아니, 귀신보다 더 무섭다. 도깨비 대장이 항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수십 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하다니.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무기도 없이 주술도 없이 오직 말 한마디로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답 못하겠으면 항복해라. 항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졌습니다. 다른 도깨비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을 기억해라.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라.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항복이가 도깨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가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떠나기 전에 잘못을 뉘우쳐라. 도깨비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 사람이 귀신보다 더 독하구나. 차라리 저승으로 가는 게 낫겠다. 도깨비들의 비명이 연못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도깨비가 사라질 때까지 항복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항복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담뱃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항복이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이씨 영감은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아, 영감이 달려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으냐? 무서운 일은 없었느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담뱃대 여기 있습니다. 항복이가 담뱃대를 건넸습니다. 영감은 담뱃대를 받아들었지만 그것보다는 손자의 얼굴을 계속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느냐? 도깨비들을 만났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항복아, 대체 무슨 일이? 항복이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난 것, 수수께끼 내기를 한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겼는지. 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7살 아이가 도깨비들을 물리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오직 논리와 지혜로. 할아버지, 항복이가 영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깨비도 결국 이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을 찌르면 어떤 것도 무너집니다. 그래, 그렇구나. 영감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날 밤 이후 연못가에는 정말로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아이가 도깨비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항복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하구나. 7살에 저런 배포라니.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게 분명해. 하지만 항복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여전히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을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할 때 항복이가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무서운 거야. 두려움만 버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7살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오성, 이항복.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고 왕은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가 조정에서 논리로 간신들을 물리칠 때마다 사람들은 예시하기를 떠올렸습니다. 7살 때 도깨비를 물리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무기가 아닌 지혜로 싸웠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항복이 평생 간직한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두려움 없이 논리로 접근하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이 귀신이든 권력이든 불이든. 그날 밤 연못가에서 배운 것. 사람이 귀신보다 독한 게 아니라 진실이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항복은 그렇게 조선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가 7살 때 혼자 어둠 속을 걸어가 도깨비를 물리친 그날 밤을. 그날 밤의 용기와 지혜가 훗날 조선을 지킨 재상을 만들었다고. 상상의 여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논리와 진실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